현대차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예, 현대차는 다릅니다. 왜냐면 업황상 또 기대해볼 만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차트도 훨씬 양호합니다. 현대차 차트를 보면요. 보세요. 이게 기울기만 봐도 벌써 앞에서 봤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기울기가 완만하죠. 예. 네, 기울기가 완만하고 하락이 나올 때 상대적으로 덜 빠지는 중간중간 하락을 할 때 상대적으로 덜 빠지는 모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파동의 관점에서 보면 충격 파동이 있고 조정 파동이 있거든요. 네, 임펄스라고 하고 커렉티브라고 하는데 충격파로 빠질 때는 1, 2, 3, 4, 5로 빠지고요. 조정 파동으로 빠질 때는 1, 2, 3 또는 A, B, C, 3파로 빠집니다. 그래서 5파로 세게 빠지는 거는 반등했다가도 또 빠질 확률이 높은 거고 3파 형태로 빠지는 건 시장이 안정되면 빠르게 다시 상승할 확률이 높은 건데 현대차의 경우는 강하게 여기서 상승하고 하락하는 흐름이 월봉 차트인데요. 이거는 전형적인 ABC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문제다. 그렇죠. 네. 시장의 영향으로 빠지고 있지만 시장이 진정되면은 좀 다른 대형주에 비해서 더 강하게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그래서 내년에 1분기 또는 상반기에 추가락이 나왔을 때 잘 봐야 되는 종목군이 이제 현대차, 기아가 되는 거죠. 기아도 한번 같이 볼까요? 비슷하게 움직이나요? 기아도? 기아도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최근 흐름만 좀 다릅니다. 사실 달라요? 그러니까 기아가 최근 몇 달을 빼면은 주요 대형주 중에서 굉장히 잘 버텼다. 잘 버텼어요. 안 빠졌어요. 현대보다 잘 버텼네요. 예, 현대보다 잘 버텼습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의 이제 IRA 법안 뭐 이런 게 나오면서 최근에는 약했는데 그 전까지는 굉장히 견조했거든요. 그래서 기아도 내년 1분기 또는 상반기에 대형주 중에서 잘 봐야 되는 주식, 매수 후보로 손꼽히는 주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IRA가 문제였지 지금 미국이라던가 유럽에서 판매되는 전기차나 이런 성장성을 봤을 때는 꽤 괜찮거든요. 그렇죠. 현대기업. 기대감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차트도 그거를 보여주고 있고 네이버랑 카카오는 어떨까요?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는 안 좋죠. 뭐야 이거 왜 이래? 네. 좀 전에 이제 제가 충격 파동으로 내려가는 건 안 좋다 했는데 네이버나 카카오는 이렇게 충격을 주면서 내려가거든요. 이게 깨고 들어간다고 그렇죠. 하나요? 깨고 내려가는 거죠. 힘이 매도세가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시장이 빠져서 빠지는 게 아니라 얘는 시장 빠지는 거를 선도하면서 내려가는 거죠. 사실 팬데믹 때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잘 나갔죠. 제일 잘 나갔던 주식군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일 안 좋은 대형주 중에서 제일 안 좋은 쪽이고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향후 수년간 다른 대형주 대비 약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순간순간 나오지만 큰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향후 몇 년간 언더퍼폼할 가능성이 높은 주식군이 네카우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막 바닥을 깨다가 거래량이 한번 최근에 한번 튀면서 반등이 왔거든요. 네, 그렇죠. 이걸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는 그렇죠. 거예요? 이걸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거래량이 늘었다 하더라도 이게 크게 막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이 밑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이게 여기서는? 벌써 저점에서 단기적으로 30%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대형주가 30% 올라가는 게 쉬운 일 아니죠. 굉장히 작은 건 아니잖아요. 사실 바닥에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거고 그래서 이 급락이 나오고 거래가 터지면서 하락이 멈췄을 때 기술적 반등이 이렇게 세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거는 나올 수 있지만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아까 되죠. 얘기하신 테슬라랑 거의 비슷한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코스피 지수. 네, 지수를. 지금 너무 궁금해요. 지수도 요새 좀 약간 언밸런스 하거든요. 네. 일단 이제 12월이 마감이 됐잖아요. 12월 월봉이 완성이 됐는데 코스피의 월봉 차트를 보면은 이 장대 음봉이 나오죠. 강한 하락이 나오고 반등이 약하게 나오고 장대 음봉이 나옵니다. 또 반등이 약하게 나오고 장대 음봉이 나오고 반등이 약하게 나오고 장대 음봉이 나왔죠. 3연봉 당했네. 그렇죠. 그나마 이제 10월, 11월에 2개월 동안 베어마켓 랠리가 나왔는데 12월 달에 또 장대 음봉이 나왔죠. 그러니까 만약에 12월 달이 또 장대 양봉이었으면은 꽤나 의미가 있을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면 12월 달이 양봉이었으면 3개월 상승이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올지언정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저점을 낮추지 않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2개월 올라갔는데 올라간 힘보다 더 세게 내려왔잖아요. 이거는 95% 이상의 확률로
저점을 일단 테스트하러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근데 사실 우리가 금리를 볼 때도 예. 우리나라 금리보다 미국 금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차트 분석도 시세 분석도 지수도 결국 글로벌 경기를 우리는 따라가잖아요. S&P 500이라든가 같이 봐야 그쵸, 된다는 예. 거예요? 꼭 봐야 되는 거죠. S&P 500과 나스닥 모두 13년 동안 대세 상승을 했는데 나스닥을 잠깐 보면은 월봉 차트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폭락이 있었던 게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고요. 네. 그 이후로 13년 동안 상승했는데 상승의 각도를 한번 보시면 이런 각도로 상승하다가 20년 3월 팬데믹이 있었고 이런 각도로 올라갔잖아요. 부스터 썼죠. 예. 그때 이제 엄청난 예. 유동성이 시장이 풀어지면서 말씀하신 대로 부스터를 쓰고 있는 거고 부스터를 쓰면 결국엔 강한 하락이 빠지죠. 나온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장기 차트를 볼 때는 로그 차트를 더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로그 차트로 보면 추세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저점을 이렇게 연결해서 선을 그대로 그어볼게요. 그러면 절묘하게 그 다음 저점이 딱 맞물리고 네. 팬데믹 때 일시적으로 빠졌지만 거기서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접점이 여러 개가 있고요. 네. 그 다음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위로 올리면 상단에서 저 접점이 여러 번 맞물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추세 채널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일단 상단을 돌파하고 갔는데 그리고 나서 일단 상단선이 깨졌죠. 하락 추세선을 연장해 보면 거의 만났네요. 지금 거기 지지가 한번 나왔는데 음봉으로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깨지면 더 강한 지금까지 하락도 굉장히 컸잖아요. 근데 여기가 깨지면 더 강한 폭락이 나올 수 있다. 아, 그러니까 마지노선이 붕괴되면 안 된다. 그렇죠. 붕괴되면 네. 아까 테슬라 봤던 것처럼 네. 또 그만큼 강한 하락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한 상태로 새해를 시작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좀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하면 예. 이제 주봉 차트로 가서 S&P 500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S&P 500의 주봉 차트를 보면은 5파로 떨어지냐 3파로 떨어지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반기에 떨어질 때 이렇게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5파로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이 반등에서는 상승 조정 상승 3파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하나의 하락이고요. 예. 큰 하나의 반등입니다. 예. 그래서 1, 2, 3 또는 A, B, C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크다. 확률상 여기가 지지되고 올라갈 가능성과 이걸 깨고 내려갈 가능성 단순하게 둘 중에 하나만 본다면 내려갈 확률이 더 크다고 보는 거죠. 지금은 기술적 반등이었을 확률이 높다. 그쵸. 예. 기술적 반등이 10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나타난 거고 두 달간 베어 마켓 랠리 기술적 반등이 끝나고 하락이 다시 시작된 거고 하락의 작은 한파동의 후반부고 거기서 이제 하락에 대한 작은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재차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럼 어쨌든 오늘 기술적 지표 이제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S&P 500까지 싹 다 보고 나서 네. 냈던 결론은 아직은 하락이 다 마무리된 상태가 아니다. 그렇죠. 예, 진행 중인 상황이다. 진행 중이다. 네. 이렇게 염두를 해두고 투자를 해야 된다. 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 자, 그러면 너무 우리가 또 이제 새해부터 비관적인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네. 좀 그래도 우리 긍정적인 얘기 좀 해보고 싶은데 네. 그 차트상 그래도 좀 좋아 보이는 종목들이 있나요? 안타깝지만 대형 중에서는 저는 없다고 보고 예. 그나마 이제 조금 먼 미래를 봤을 때 좀 예. 괜찮아 보이는 주식 중에 하나가 이제 포스코홀딩스, 포스코가 있죠. 네. 저 걔도 역행했어요, 맞아. 그렇죠. 예. 어제는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최근에 이제 시장보다 강한 흐름, 역행하는 흐름이 나왔죠. 예. 그리고 저항입니다. 명백하게 이제 지지받았던 자리가 저항으로 이렇게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당연히 시장이 아니어도 얘는 여기서 쉬어갈 수 있는데 시장도 빠지니까 세게 빠지는 거죠. 근데 길게 보면 큰 바닥을 만들고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그런 가능성을 만들고 있다. 어쨌든 상방의 그 지지선을 계속 뚫으려고 테스트를 하러 간다. 그렇죠. 그래서 내년 1분기 또는 상반기에 좀 포스코홀딩스를 좀 잘 관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보면은 이제 리튬 가치가 계속 올라가면서 이제 그렇죠. 리튬 양산 시기가 이제 점점 좀 가까워지거든요. 그렇죠. 그럼 기대감이 더 늘어나니까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도 그럴 가능성이 있죠. 네. 예.
왜냐면 포스코 자체가 지금 기업이 철강에서 이제 리튬 회사로 네. 변신하겠다 네. 이렇게 되면서 네. 밸류 자체가 바뀌어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레벨업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혼합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더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을까에 대해 좀 도움이 되는 조언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같이 보면은 확률을 높일 수 있겠죠. 네, 괜찮네요. 네. 그러면 뭐 매수 포인트, 매도 포인트에 대한 어떤 기준이 또 따로 있으신가요? 네, 있죠. 저는 이제 시세 분석을 하는 사람이고요. 이 시세 분석을 잘하기 위해서 손쉽게 판단할 수 있게 보는 게 이제 차트인 거죠. 차트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캔거이 추집합니다. 바로 캔거이? 캔들 네. 거래량 이평선 예. 추세 지지 저항 파동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게 차트 분석의 기본기이자 핵심이에요. 그러면 예시 하나는 있을까요? 네, 그럼 차트를 한번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좋습니다. 네, LG화학을 한번 보겠습니다. LG화학의 월봉 차트인데요. 네, 월봉 차트를 보면은 잠재적인 저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저항을 받다가 돌파를 했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지지가 나왔었고요. 네. 근데 깨지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저항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잠재적인 저항에 도달했던 거죠. 이걸 주봉 차트로 다시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저항이 있었고 돌파 이후에 지지가 됐었고 깨지고 나서 저항으로 바뀌었고 그 근처에 온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봉 차트나 월봉 차트 또는 일봉 차트를 장기로 해서 보면 중요한 지지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리, 접점이 많은 자리, 저는 이제 맥점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맥점을 차트를 잘 보다 보면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공부를 조금만 하면. 그러면 그런 자리 부근에 왔을 때 이제 보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서 저항을 받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럼 잘 올라가던 주식이 어느 날 윗꼬리가 만들고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올라가다가 갑자기 고점을 형성하고 그날 시가도 깨고 더 밀리면서 끝났다는 거잖아요. 위에서 누군가는 대량으로 팔았으니까 깨진 거죠. 예. 그렇죠. 그렇게 팔면서 쭉 내려가는 건 일반 개인들이 팔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메이저, 뭐 세력, 스마트 머니가 팔았기 때문에 내려간 거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게 이 하나의 캔들 하나만으로는 어떤 예비 시그널, 일종의 경고는 될 수 있지만 확증은 되진 않는데 보시면 이 윗꼬리 음봉이 나왔는데 그 윗꼬리 중간 정도에서 어떻게 됐나요? 다시 한번 부딪히면서 장대 음봉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두 번을 확인시켰다는 그렇죠. 거죠? 두 번을 확인시켜주면서 결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쌍봉 또는 엠패턴 이런 게 만들어진 거죠. 오늘 되게 또 차트를 관점으로 해서 또 다양한 얘기들을 해주셨거든요. 너무 네. 재밌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저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네. 그냥 빠져들었네. 너무 재밌게 봤는데 마지막으로 또 하실 말 있으신가요? 네, 우리 코스피가 네. 사실상 이제 1년 반 빠졌습니다. 네. 만약에 상반기에 조정이 나오면 3개월만 더 빠져도 거의 이제 1년 9개월이고 6개월 더 빠지면 2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세 하락이 2년이 나오면 기술적 반등이라도 세게 나오고요. 결국에는 대세 하락 이후에는 대세 상승이 나옵니다. 미국은 13년을 상승했고 또 마지막에 엄청난 버블이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코스피의 월봉 차트를 보면 우리는 장기간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올라갔듯 빠지고 요거 올라가고 다시 거의 제자리로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버블도 없었고 올라간 것도 없고 지금 제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보다 우리가 2023년, 24년은 훨씬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엄청나게 좋은 기회가 분명히 나올 거고요. 늦더라도 24년에 엄청난 기회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중기 상승은 한 번은 2023년에 나오고 23년 내지 24년에 결국 대세 상승이 한 번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그때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대형주조차 5배, 10배 올라갔거든요. 내년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시고 그 좋은 기회를 꼭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새해에는 다 같이 좀 돈 좀 많이 벌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수훈 대표님이었습니다. 앞으로 많이 또 응원해주시고 또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